네, 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이 나타나도 단순 노화 증상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해두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골 손상 등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퇴행성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극심한 통증 혹은 물이 차오르는 등의 증상들이 발생했다면 빠른 진료가 필요한 단계일 수 있으니까요.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통증이 나타났다면 미루지 마시고요. 적절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무릎질 관절염의 증상과 비수술 치료법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의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또한 생방송 도중 무료 전화통화 열어두고 있는데요.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을 위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시청자 참여 방법 확인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이 시작되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얼굴을 잘 살펴보면 혼자 오시는 분들보다는 가족분들이 같이 오신 분들이 얼굴 표정이 약간 더 밝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내 건강을 신경 써준다 이런 느낌만으로도 부모님들 표정이 밝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부모님들 건강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희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과 관련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많은 관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데요. 원장님, 무릎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 네.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무릎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는 것, 그리고 관절이 붓는 부종, 그리고 마찰음,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무릎 관절은 뼈와 그 뼈를 덮고 있는 연골, 그리고 테두리를 만들어준 연골, 그리고 인대, 이러한 복잡한 구조들이 관절 주머니 안에 같이 있는데요. 여기서 작은 손상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게 반복되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염증을 유발하면 물이 차게 되는 증상이 생기고요. 네. 이렇게 물이 차면서 관절 연골의 물리적인 특성도 나빠지기 때문에 쉽게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관절 안에서 연골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니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면 결국은 관절이 망가지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해지는 정도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유. 자, 흔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 고령층의 질환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요즘에는 젊은 층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 진행 단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을 세 단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중증 단계, 보통 말기 단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다면 초기 단계는 대부분 별다른 증상, 치료 없이 무릎에 생기는 통증이나 부종이 생겼을 때 별다른 치료 없이 며칠 쉬면 증상이 좋아지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부종이나 통증이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자꾸 반복돼서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절염 중간 단계까지 왔구나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네. 임상적으로는 이런 중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연골 손상이나 인대 손상 이런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면 말기 단계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이때 적절한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지는 관절염 말기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절염의 진행 단계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초기에서 잘 잡으면 중기로 안 갈 거고 중기에서 역시 치료 잘 받으면 말기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자, 단계별로 원장님 어떠한 치료들이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관절염 초기 증상에서는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보존적인 치료에는 기본적으로 진통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 그리고 재활 치료 또는 그리고 물리 치료,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관절에 생긴 염증들을 억제해주고 증상이 호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네네. 이런 그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시 재발한다 그러면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연골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인대 손상이 있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때 이런 그 병변을 확인한 후에 시행해야 될 치료들이 주사 치료 또는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때 경골근이부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또는 인공관절 전치 환술로 관절의 기능을 대체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기왕이면 수술 단계까지 가지 않고요. 비수술 치료법으로 잘 이제 통증을 다스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비수술 치료법 대표적으로 일단 주사 치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참 다양하게 있던데요. 네.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사 치료를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주사, 네.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 주사, 세 번째는 PDRN 주사, 그리고 증식 주사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그 위에 두 가지 정도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 주사는 기본적으로 무릎 관절에 생긴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줘서 증상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이런 방법이고요. 네. 밑에 2가지 PDRN 주사나 증식 주사는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기보다는 손상된 구조를 천천히 회복시켜줘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증식 주사 천천히 회복해서 원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외래에서 시행하는 증식 주사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인위적으로 관절 주변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일부러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동반되는 연부 조직의 재생 반응, 이 재생 반응을 유도시키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손상된 인대나 힘줄 주위에 진단을 한 후에 거기에 고농도 포도당을 주사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고농도 포도당을 주기적으로 주사를 하면 말씀드린 대로 염증 반응이 유발되는데 이 염증 반응이 3, 4일 정도 지속된 후에 염증이 가라앉게 되면 이때 조직 재생 반응이 동반되는데 이 조직 재생 반응을 통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보다 두껍고 튼튼하게 재생될 수 있도록 이런 그 재생 효과를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 일단 주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면에서 좀 부담이 없는 치료법일 것 같아요. 다양한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용되는 그 고농도 포도당의 그 농도에 따라서 저희가 증식 주사 치료를 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또는 한 달 간격 이렇게 자유롭게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는 이런 증식 주사 치료는 특징으로 볼 때 짧은 기간 안에 저희가 외래에서 시술을 할 수 있고 피부 절개가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신체의 모든 관절, 무릎뿐만 아니라 팔꿈치, 어깨 모든 관절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염증만 억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이런 근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손상된 연골이나 인대 손상 부위가 이게 보존적인 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보존적인 치료가 불가능한지를 꼭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확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하면 그때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고 전문의의 판단 하에 증식 주사 치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실제로 치료받으신 분들의 사례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74세 어머님께서 무릎 연골 손상 있으셨는데 주사 치료 받으셨네요. 네. 보시는 사진은 74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보통 저희가 MRI 볼 때는 까만색을 정상 조직, 하얀색을 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 환자분은 뼈 안쪽까지 하얀색 그 부분이 보이는 이런 관절염 연골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주로 증상은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심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이 환자분 주사 치료를 4회 정도 시행하고 나서는 관절 안에 있는 그 염증 반응들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움 드려볼 텐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4시 42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5세예요. 65세 어머니. 네. 어디가 네. 어떻게 불편하시고 아프신지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불편해요. 아, 그 양쪽이 다 불편하신가요? 예, 예. 아, 무릎이 그러세요? 그전에부터 좀 아프긴 아팠어요. 50대부터. 네. 그래서 생활하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아팠는데 네. 작년에 제가 수영을 하다가 발을 이렇게 뻥뻥 차는 그 아쿠아를 하다가 시큰했어요. 네. 그 후로 그냥 계속 아파서 1년 내내 동네 병원을 다녀도 안 나가지고 네.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 MRI 찍고 해봤더니 뭐 괴사라 그러네요. 네.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괴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뭐 그냥 멍해갖고 나와버렸는데요. 그러셨어요? 치료가 가능한가요? 아, 이게 이제 괴사란 말이 사실은 단어가 굉장히 그 네, 두려움을 놀래가지고. 주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예, 그 괴사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뼈 안쪽에 예, 정상뼈는 까만색으로 보이잖아요. 예. 정상뼈는 까만색으로 보이는데 이 까만 뼈는 그 안에 지방 조직하고 그리고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세포들이 같이 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연골이 손상되거나 이러면은 관절액이 안쪽으로 스며들어가면서 거기에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런 연골 세포들이 하얗게 변하고 없어지면서 하얗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네요. 이런 것들도 MRI 상에서는 괴사처럼 보입니다. 오. 원래 괴사라는 말은 혈관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혈성 괴사라는 말이 원래 적절한 표현인데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뼈가 썩는 걸 괴사라고 얘기하는데 무릎에서는 그런 무혈성 괴사보다는 관절염이 정상적으로 연골 손상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관절 손상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손상된 연골을 잘 해결해주면 괴사처럼 보이는 조직도 정상적으로 원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년 동안을 병원을 다니면서 네. 주사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별걸 다 해도 이렇게 안 낫고요. 네. 걷는 게 너무 불편해요. 네, 물론 30분을 못 걷고요. 그렇죠. 아래 그 종아리까지 그냥 아파가지고. 그러실 수 아이고. 있어요. 그러실 수 네. 있는데 이게 종아리까지 불편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무릎에 부종이 차는 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환자분께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는요. 내가 1년 내내 물리치료 받고 약물 치료했는데 왜 안 낫냐. 안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시경 치료나 이런 수술적인 치료나 다른 재생을 동반할 수 있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만 드시고 물리치료만 그렇죠. 한다고 증상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사 검사하신 치료도 했는데 그래서 주사 때문에 그런 건지. 네, 맞아요. 안 나니까요. 너무. 그러니까는 지금은 네. 뭘 할 수도 없고 뭔 길이 있는지 병원마다 가면은 네. 다 말도 다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네. 얼마나 혼란스럽고 네. 힘드셨겠어요. 치료는 치료대로 받는데 호전은 되지 그렇죠. 않고 또 병원 갈 때마다 말은 다르고. 하지만 어머니 혹시 그 받으셨던 그 치료들 받기 전에 정확한 정밀 진단을 받고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MRI 찍어봤어요. MRI를 네. 찍고 예, 그거에 맞게 예, 치료를 네. 받으셨는데도 이제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물리치료 받고 그냥 염증이려니 하고 원래 아팠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요. 하나도 안 나니까 이제 MRI를 찍으니까 거기서 이제 괴사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네. 다른 치료를 해보자고도 안 하니까 이거는 질이 없구나. 그러게. 네. 수술밖에는 이제 나중에 수술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3개월 후에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추적 네. 그냥 진료만 왔어요. 보고 계신 거네요, 지금. 예. 그러면 MRI 촬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니? 작년 10월에 했어요. 작년 10월. 작년 그럼 10월이요. 원장님 한 그러면 6개월 정도면은 네, 6개월 정도 아직은 텀이 있으신 예. 건데 그 검사하신 자료로 다른 선생님들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 환자분이 이제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술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수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은 열심히 잘 살고 10년 동안 잘 행복하게 살다가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거든요. 생활이 완전히 그러니까 저도 요즘은 많이 쓰시다가 버틸 때까지 버티시다가 나중에 수술하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낙심하지 저는 마시고. 그러면은 어떤 단계로 이 다음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방송으로 말씀드리기엔 굉장히 곤란하고요. 자세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주변의 관절 전문 병원을 찾아보시면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설명을 다시 해주실 거고 친절하신 선생님이 환자분에 맞는 그런 마음에 와닿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은 검사 결과 말고요. 그 전에 받으려서 치료 그 기록도 함께 첨부를 하셔서 가신다면 훨씬 더 자세한 상담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무릎 전문 선생님들끼리도 단연간의 그 경험이나 또 임상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모쪼록 잘 좀 원인 찾으셔서 치료받고 예후 좋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